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잠깐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질문했습니다. 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기준 폐지라든가 각종 지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 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소득의 이념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네. 여기가 권영길 전 의원이랑 고 노회찬 의원 배출한 지역구인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낙동강 벨트에서 목표 의석수와 핵심 전략이 있을까요?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주권자들이 권력을 위임하고 또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판단해서 다시 권력을 부여할 것인지 권력을 회수하고 다른 정치 집단 또는 다른 정치인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심판 선거고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성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표를 더 주실 거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창원 성산지구의 선거 구도는 지금 허창무 허성무 후보께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는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3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본인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다른 분들도 설득해서 3표를 만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뿐만 아니라 두울경, 이 영남 지역에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로서의 주권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이었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특히 영남 지역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는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주권을 배반하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국민의 삶을 망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거의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저희가 낮은 자세로 또 앞으로도 더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우리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실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선거운동을 많으신데요. 오늘도 이제 백승하 대표님과 함께 오셨고 속칭 더불어 몰빵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그 선거 이제 16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과 비교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율이 그렇게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신지랑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뭐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번 좀 괜찮아졌네요. 저 미안한데 질문을 제가 거의 못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백승아 대표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거 한번 이걸로 봐주세요. 오늘도 이제 백승아 공동대표님이랑 같이 오셨는데요. 이 며칠 전부터 이 더불어 몰빵론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여론 조사들을 보면 아직까지 조국 혁신당에 비해 봤을 때 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랑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한 뭐 보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지 여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 전용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셔서 모두가 알고 계신 게 아니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게 되면 상황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한 번만 더 할까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동희 면허정지 처분 관련해서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당정이 나서서 의정 갈등을 중재하려는 모습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의료 의사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건 개인의 영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 의사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고 또 정책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연간 500명 선에 10년간 1차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자라고 했지만 당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거나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들 역시 그저께인가 이렇게 현장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략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들께서도 파업이나 또는 사퇴 같은 사직 같은 극단적 행위보다는 정부와 대화로 또 합리적인 선에 의대 증원에 동의하시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힘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상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해하지 못할 측면들은 그런 겁니다. 정부에 총리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갑자기 여당 대표가 자기가 이 일을 부탁받았다고 표현했던가 맡게 됐다고 표현했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정부의 일이지 당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당이 나설 수도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되고 당의 역할은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혹여라도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를 오로지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문제 해결에 임해 주시기를 정부와 대통령 측에 요청드립니다. 네, 잠깐만 그만하세요. 네. 자, 이제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